그럼 많이 저기 한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근데 좀 알면 좋잖아요. 그래요. 시청자를 위해서 저는 상관없는데 국민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사측입니다. 사측이에요? 왜 노측이요? 그러니까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신중년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주실 국민연금공단의 이슬비 주임과 오정환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노후 준비, 연금에 대한 좋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죠. 혹시 두 분은 비 피해 없으셨어요? 아, 예, 다행히 지금 높은 그 언덕 쪽에 살아서 지금 피해는 네.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계셔서 네. 아무쪼록 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비 피해 주의하시고요. 뭐 잘 넘어가서 또 이렇게 이번 위기를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신중년이 알아야 될 국민연금 중에서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당겨받는 것과 늦춰받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추후납부나 유족연금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조금 일찍 가입하시려고 만 18세의 자녀들을 국민연금 가입시키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팁이 있다 그러던데, 부장님 어떤 내용이죠? 국민연금은 가입 중에 다치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이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네네. 보통 20대가 네. 좀 이제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군대에서 군대를 가야 되고. 뭐 네. 예, 다칠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보호 측면에서 뭐 노후 준비란 측면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보험을 들듯이 네. 그렇게 자녀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또 일찍 국민연금을 이제 가입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18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어요. 네네. 한 달 냈어. 네네. 그리고 안 냈어요. 납부 예외. 네네. 처리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얘가 군대 가서 다쳤어요. 네네네.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뭐 한 달만 내도 네. 국민연금은 뭐 국민연금의 그 급여의 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럼 국민연금 아니, 군대 가기 전에 지금 보험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들고 가야 되네. 그렇죠. 국민연금을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런 좋은 그리고 얘기를 왜? 그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젊을 때부터 가입하면은 그 연금이 아주 극대화되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어쨌든 뭐 한 달만 내고 쉬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내시면서 그렇죠. 또 유지하는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게 국민연금 하면 그냥 나이 65세 넘어서 이렇게 받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장애연금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 어쨌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네요. 사실 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7세부터 뭐 만 27세부터 가입이 된다고 하지만은 네. 뭐 그 전에 네. 뭐 이제 자녀가 만 18세 이후라도 네.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네.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네.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연금 좀 일찍 가입해서 혜택을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뭐 나중에 뭐 기금이 고갈되지 않느냐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가입해서 노후 보장을 또 장애 보장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제 국민연금을 받게 되실 분들이 조금 내가 노후에 좀 자금이 부족해서 좀 일찍 받고 싶다도 가능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지금 받는 것보다 늦게 받고 싶다라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 두 가지 제도인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기 노령연금이 무엇이고 연기연금이 무엇인지 우리 슬비주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조기연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수급자가 정해진 수급 개시 나이가 있는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받으시는 제도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원래 이제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전에지만 내가 소득이 모자라서 이제 사는 게 조금 힘들 때 네.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소득 보장하는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조기 수령이라고 하면 좀 일찍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찍 받으시는 연마다 6%씩 감액이 되긴 하고요. 최대 30%까지. 몇 년까지? 5년까지. 5년까지? 네. 그 아까 기본 연령이라는 게 몇 살이에요? 기본 연령이 이제 원래 60세였는데 현재 기준은 62세, 만으로 60. 그 국민연금은 네. 이제 원래는 만 60세부터 지급을 했던 제도인데 네.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급 시기를 좀 연기하는 이제 그 경향이 나타났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만 61세 받는 분도 있고 62세 받는 분도 있고 표를 예, 보여드리도록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표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 62세 지금 받으시죠? 그렇죠. 58년 개띠라고 하죠. 네네. 예, 58년 개띠 분들은 이제 2020년에 연금을 신청하시는데 네. 만 62세부터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본인이 정상적으로 계셔야 될 연금 개시 연령이 있고 그 연령보다 5년을 더 일찍 당겨받을 수 있는 게 조기연금이라는 네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기 퇴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퇴직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빈번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1년 당겨받을 때마다 연금이 어쨌든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네네. 좀 작아지겠죠. 아무래도 더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네네. 사실 뭐 이제 기본적인 그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생애 총 받는 연금액이 있다면은 네. 요걸 좀 더 일찍 받는다. 그러면은 좀 얇게 받아야 되겠죠, 금액을.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네.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생애에 받는 총 연금액은 똑같아야 되는데 네. 일찍 받으면 좀 적게 받는 거고 늦게 받으면 그 받는 수급 시간 남아 있는 평균 연령까지 하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비슷해집니다. 예, 그래서 좀 줄여받고 좀 늘려받고 그런 겁니다. 당겨받으신 분들은 매년 6%, 네네. 월로 따지면 0.5%씩 0.5%씩 감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정상 연령에서 받아야 될 연금액이 100만 원이다. 네네. 그러면 내가 1년 당겨받으면 94만 원을 네네. 평생 받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2년 땡겨받으시면 88만 원을 평생 받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5년을 다 당겨받으시면 5년 일찍 시작하는 건 좋지만 6, 5, 30, 70만 원. 30%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연기연금은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요?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신청을 먼저 하신 다음에 네. 내가 받아야 되는 노령연금액을 네. 정지시키고 나중에 더 받겠다 하시는 제도거든요. 네. 제도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연기를 최대 5년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조기연금과 똑같이 조기연금은 0.5%씩 감액이 됐잖아요, 월에. 네. 네. 근데 이제 연기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에 0.6%씩 저희가 가산해서 나머지 드리고 있어요. 아, 늘어나요? 네, 이 땡길 때는 0.5%인데 늦출 때는 0.6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주는 거네요? 더 주고 있죠. 네, 그래요? 그러면 0.6이면 1년이면 얼마지? 1년이면 7.2%. 7.2%. 네. 그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거죠? 네, 36%까지 가산이 되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62세에 연금 개시하시는 분인데 지금 개시하지 않고 67세까지 5년을 늦추시면 내가 현재 지금 개시하면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5년을 늦춰서 받으시면 136만 원. 136만 원을 평생 받으시는 거 네.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뭐 이게 굉장히 좋으네요. 좋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거 여쭤볼게요. 그 조기 수령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당겨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조기 수령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알아서 당신 조기 수령 하세요라고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나이가 딱 있기 때문에 네. 오셔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긴 하는데 네. 조기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임의로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안내문을 보내드리진 않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당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본인이 신청하셔야 되고 그렇죠. 늦추시는 분들은 어차피 본인이? 오시면 연금을 신청하시면서 같이 신청하시는 거라서 그때 이렇게 듣고 한번 선택해 보시면 나이가 돼서 이제 내가 연금 받으러 갔는데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늦춰도 되겠다라고 그쵸. 하시면 그때가 신청하시면 네. 되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기로 받기로 했어. 그냥 5년 땡겨 받기로 했어요. 근데 받다가 보니까 내가 그냥 잘못한 거야. 그냥 더 기다렸다 받을 걸. 그래서 그때 뭐 취소나 정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소나 정지. 네, 그 신청하면은 정지를 할 수 있고요. 정지를 했다가 재지급 신청을 하면 또 다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뭐 한 1년 받으시다가 뭐 이따가 받겠다. 네.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정지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내가 미리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환수당하는 건 아니죠? 본인이 신청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네. 그걸 다시 뭐 뱉어내고 이런 게 없고요. 예. 뭐 이제 나중에 재지급 신청을 했을 때는 받은 기간만큼은 또 이제 퍼센트에서 좀 감액을 해서 받기 때문에 아까 매월 0.5%씩 감액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일찍 받은 기간이 2년이다. 네네. 그러면 0.5% 곱하기 24개월 24개월 그냥 네네. 감액해서 그 금액을 네네네. 나중에 시작하는 거네요. 네네네. 어쨌든 내가 미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가 내가 좀 당장 연금이 필요 없다 그러면 바로 정지 신청을 그렇죠. 했다가 그 다시 받는 시점에 그 지급률은
최초 신청했던 지급률보다는 높죠. 네. 그럼 높은 지급률에 받은 만큼은 조금 먼저 감액을 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아무 신청 없이 원래 제 연령에 받는 분하고 똑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재계산을 해서 일정한 약간 감액분이 발생하지만 어쨌든 신청했다가 다시 또 정지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연기연금 내가 늦췄어요. 그래서 내가 5년 있다 받기로 했어. 근데 해보니까 지금 돈이 없어.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아. 다시 한 2년 만에 그냥 저 연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연기했다가 재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내가 땡길 수 있나요? 그럼 내가 그러면 2년 후에 받기로 했는데 2년 후에 받기로 했다가 3년, 4년 늦출 수도 있는 거죠. 네, 가능하세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만 전에만 가능하세요. 내가 어쨌든 그럼 2년 늦춰서 연기연금을 받았는데 이미 받기 시작했어. 근데 받고 나서 보니까 아차 좀 기다렸다가 더 많이 받을 걸. 이거는 돼요? 안 되는 거죠. 네네. 그 인생도 한 번뿐이고 연기도 한 번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연기는 어쨌든 한번 연금이 개시되고 나면 더 이상 그 조정이 안 된다는 거네요. 아까 조기는 내가 미리 수령을 했다가도 일정 부분 정지를 시켰다가 다시 재계산해서 받을 수 있지만 연기는 한번 받고 나면 끝. 그렇죠. 그래서 조기연금은 뭐 정지했다가 다시 받다가 다시 또 정지를 하고 또 받고 할 수 있는데 네. 연기연금은 이제 받는 시점을 내가 2년 연기를 했는데 이걸 뭐 3년 연기하고 4년 연기하고 받기 전까지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한 번 받으면 이걸 다시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개시가 돼 버렸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신청할 때 5년을 연기를 해 놓으시고 꼭 이제 받아야겠다 하는 시점에 네. 재지급 신청을 하십니다. 아, 네. 그러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게 됩니다. 내가 뭐 연기 딱 해놨어요.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은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 그냥 무조건 하나요? 아니면 통보와요? 연락을 아, 저희가 연락이 와요? 3개월 전에 미리 드려요. 아 그래요? 네. 그 실제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 그렇게 자주 이제 전화는 안 오시는데 네. 전화 오셔서 이제 연기 연금을 해놨는데 이제 좀 있으면 5년이 된다. 네. 그럼 뭐 자동으로 나오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받는 통장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 뭐 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네. 이제 이미 연금 신청하실 때 그 신청 그 통장이나 이런 걸 다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통장으로 이제 그 지급은 되십니다. 5년 후에. 그리고 통장 바꾸는 거는 뭐 전화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분들은 이제 사업을 사업을 잘 되시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아버지는 망했는데 작은아버지는 잘 되셨어요. 그래갖고 아니, 집안 아버지는- 얘기를 왜 하세요? 소득이 많으셔서 지금도 이제 사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연금을 받다가 처음부터 한 5년까지는 소득이 이제 일정 기준 이상이면은 네. 연금이 원래 감액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은 감액해서 받느니 네. 연기해서 늘려서 받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연기형 많이 하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도 이렇게 5년을 지금 연기했다가 이제 받게 되십니다. 예. 소득이 있는 경우도 제가 좀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어쨌든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당겨받는 게 좋아요? 늦춰받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우리 두 분은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먼저 우리 실비님부터. 저는 약간 중립이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만약에 57세, 지금 현재 기준으로 62세에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내가 57세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음. 나는 지금 월급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금이라도 있어야겠다 하시면 당연히 조기 수령이 좋은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네. 똑같이 봤을 때 62세까지도 소득이 있고 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는 풍족한 소득이 있을 거야 하면 연기를 해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느 게 좋다고 저는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답을 줘야 되는데 저는 일단 알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뭐 네 그대로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은 분들은 이제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네. 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뭐 이거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 빨리 없어지기 전에 그런 빨리 얘기 많이 받아야겠다. 하시죠.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리고 뭐 오래 받는 게 뭐 일찍 받고 오래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연기연금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예.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증액률이 2012년 7월부터 네. 1년에 7.2%로 1.2%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래 올라간 거예요? 네네네. 어.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제도와
연기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번 했는데 네. 공정한 감액률과 공정한 증액률을 계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에 걸쳐서 뭐 똑같은 총액으로 받으려면 일찍 받으면 좀 몇 퍼센트를 좀 감액을 하는 게 공정하고 몇 퍼센트를 증액하는 게 공정한지를 따져봤는데 네. 당시에 2011년 당시에 공정 감액률은 5.9%에서 6.5% 정도 나왔고 당겨받는 사람들에게는 네네. 5.9에서 6.5 정도는 네네. 계속 깎아야 된다. 예, 1년에. 그게 이제 공정하다. 네. 그리고 공정 증액률은 6.1%에서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 정도를 감액하고 증액을 했을 때 그 총 그 생애 연금액 총량이 비슷하고 공정하다. 이런 그 연구 결과 나왔고요. 지금은 당겨받으면 6%를 네네. 줄이니까 비슷하게 맞춰주는 네네네. 건데 네네. 대신에 증액하면 7.2%를 해주니까 네네. 공정 증액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공정 증액률이 당시에는 6%인데 7.2로 늘어나면서 네. 왜 이 연구 이후에 이렇게 늘어났냐면은 공정한 그 증액률 플러스 네. 근로유인 강화 뭐 이런 그 개념으로 이제 정책 요소가 들어간 겁니다. 근로유인 그래서- 강화가 뭐예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령 노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금을 먼저 받기보다는 네. 뭐 일을 좀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네네. 그 정책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수치 자체가 보험 수리적으로 사실 연기연금이 좀 더 유리해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평균적으로 낸 수치 대비해서 감액제도, 그러니까 조기 일찍 받으신 분들에게는 비슷한 수치를 적용해드리고 있지만 늦게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증액률을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보다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요. 네. 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감액률이나 증액률 자체도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감액률은 좀 더 가혹한 것 같고, 증액률은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 공단에서 혹시 조정할 계획 없나요? 지금 뭐 물가도 떨어지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려드리는데 그것도 매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평균 수명을 감안해가지고 뭐 내년부터는 뭐 6.5, 그다음부터는 뭐 6, 5.8 이렇게 딱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제 그 공단에서 이 부분은 연구는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려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발의된 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은 요 관련된 법은 현재 발의된 게 없습니다. 아직. 예. 어쨌든 그렇다면은 늦춰받는 것이 유리하네요. 뭐 보험 수리적으로는 그런데 네. 사실 또 우리가 주관적인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만 67세도 적은 나이는 또 아니거든요. 우리 주관적인 그렇죠. 느낌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어차피 연금 받는 분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이게 좀 부담스럽다. 다 연기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또 부분 연기를 또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네네. 뭐 부분 연기도 가능해요. 네네네네. 부분 연기는 이제 50%에서 90%까지 네네. 그 일부는 내가 받고 일부는 연기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절반은 네네. 지금 받고 절반은 연기하고 이런 포트폴리오도 가능한 네네. 연기 비율 조정이. 비율 조정 가능해요. 그럼 조기 수령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기는 이제 그 일부는 받고 일부는 뭐 정지하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안 되고 네네. 연기는 조정이 되고 좋은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물어보지. 그러니까 우리 이 신중년이 꼭 알아야 될 국민연금 이 방송을 계속 들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걸 뭐 짬짬이 이렇게 들으시면은 예, 또 연금에 대한 또 상식이 또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연금 박사라고 도움이 해서 되실 수 나름대로 국민연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진짜 그 꿀팁들을 계속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 중에서 어쨌든 늦춰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올해 사실 평균 수명이 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을 받을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좀 환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있다면서요. 조기 수령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득이 있게 되면 원래는 아예 정지가 되게 돼요.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신청 연금은 자체는 할 수 있어요? 신청도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단 프로그램상 네. 이번 연도에 일하고 있어도 이번 네. 연도에 일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나 뭐 사업소득 금액이 뜨지 않기 때문에 네.
거짓으로 신청한다면 가능은 하긴 한데 네. 나중에라도 혹시 이분이 신청하실 때 당시에 소득이 있었네? 했을 경우에는 아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전액 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게 사실 그 어떤 공단 프로그램이라는 그것보다는 그 뭐냐면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득 파악은 뭐 분기나 연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이제 조기연금을 신청한 당시에도 네. 찾아오셔서 신청을 하실 때 네. 그 해당 월에 대해서 소득이 이제 정확하게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소득이 이제- 딱 기준이 있나요? 일정 네네. 금액 이하인 사람들은 괜찮다 이런 게 있나요? 네네. 아니면 소득이 아예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그 매년 이제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 올해 기준은 소득 금액상으로는 월 243만 원입니다. 거예요? 네. 이게 소득 금액이라는 게 이제 뭐 공제 그 빼고 공제 나서. 이후의 네, 금액이기 그렇죠. 때문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38만 원. 네. 사실 그 이 정도 나이대에서 뭐 어떤 정규적인 원래 계속 회사에 다니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면은요. 네. 다시 뭐 재취업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월급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338만 원의 월급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사실 조기연금 다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웬만한 분들은. 근데 이제 좀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네. 조기연금을 이제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뭐 33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굳이 내가 연금을 땡겨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금을 당겨받았다고 했을 때 원래는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조기연금 자체가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게 지급이 네. 되는 거라서 소득이 네. 있으면 안 되세요. 신청 자체가. 내가 조기 수령을 신청할 때는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조기를 받다가 뭐 네네. 갑자기 내가 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뭐 임원으로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월 338만 원 이하는 상관없는데 네네. 이상의 소득이 생길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급을 정지를 하시고 네. 그 소득 활동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지급 신청을 하시는 게 맞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런 거를 잘 이제 뭐 신경을 안 쓰시고 그렇죠. 그냥 뭐 이제 그 임원으로 가셔서 한 4,500씩 월급을 이렇게 쭉 받으시면서 네. 연금도 받고 이렇게 하시다가 네. 나중에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연락이 와서 이제 작년에 연말정산하신 그런 뭐 소득들이나 이런 게 입수가 됐는데 네. 여기 지금 소득 이상이시기 때문에 어. 요 해당 기간은 사실 연금이 나가면 안 되는 기간이고 요 해당 기간만큼은 좀 다시 내시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좀 이제 증액된 연금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연락들이 오게 됩니다. 환수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가입도 네. 소득이 있는 그 기간은 또 다시 가입이 되셔야 돼요. 아, 예. 네. 그렇구나. 자, 어쨌든 그러면 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 수령을 해도 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수령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내가 조기 수령을 받던 중에라도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서 조기 수령을 정지를 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네네.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얘기는 조기 수령 얘기고요. 내가 이제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이 지나서 연기 연금에서 한 늦춰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우리나라에 지금 연금 개시 이후에는 또 소득이 있으면 아예 국민연금 자체가 감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급은 되는데 좀 일부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액이 될 수 네, 있어요. 네. 그 얼마 정도 감액이 되는 거죠? 뭐 이제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감액이 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정확하게 다 이게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최대 몇 프로까지? 이게 이제 이제 뭐 100만 원까지는 이제 어떤 A 값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을 초과하는 네. 그 소득을 100만 원 초과하면은 네. 그 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면은 이제 그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연금에서. 근데 그것보다 200만 원이 초과되면은 5만 원 플러스 여긴 또 200만 원 구간 또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네네. 뭐 10%예요. 그래서 뭐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네. 조금씩 감액되는 게 커지고 좀 커집니다. 최대 반 절반까지는 네, 감액될 수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65세 연금 개시 연령 이후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기연금 하시는 게 훨씬 예. 낫겠네요. 연기연금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연기연금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소득이 얼마? 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월급 338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네네. 연금 개시 연령이 됐을 때 네네. 연기연금 하시는 것이 네, 유리합니다. 감액을 안 받는 방법. 네네. 물론 이제 나는 감액 받더라도 음. 그 연금을 감액된 연금을도 받고
내 소득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연기연금 하는 게 훨씬 더 그 공정 증액률도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네, 거기다 이제- 감액까지 절반을 다운받아 버리면 예. 나는 완전히 손해를 많이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럼에도 나는 받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 뭐 죽는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조기를 받든 연기를 받든 받다가 네네.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족연금 드렸잖아요. 근데 조기 수령은 금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받으시는 거고 연기연금은 금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평생 받으시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받다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저희가 저번화에 보시면 유족연금 산정 방식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네. 40%, 50% 기본연금액의 40%, 50%, 60%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건데 네. 이번에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한 번에 말씀드리자면 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도 네. 기본연금액으로 산정한 그 이제 연금액에 네. 이분이 이제 조기면 거기서 이제 감액이 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감액이 들어가는 거고 네. 연기를 하면 거기서 가산이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 연금액 자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연기를 하든 조기를 하든 똑같은 기본 연금액으로 40%, 50%, 60%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의 기본 연금액이 100만 원이다. 네. 100만 원이어가지고 이분이 뭐 70만 원씩 받았어. 내가 받는 걸. 당겨서, 그렇다고 예. 그쵸. 70만 원으로 4, 5, 60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고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130으로 연기를 했어. 늦춰서 그쵸. 예. 늦춰서 60, 뭐 130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유족연금이 얼마나 나오냐? 130에서 456이 아닌 100만 원에서 456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유족연금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족연금은 실제 조기하고 연기연금하고 관계가 없네요. 네네. 관계가 네. 없죠. 네, 기본연금액이 얼마인지만 보면 되는 거고 그 기본연금에 따라서 그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서 40, 50, 60%를 받는. 네, 오늘 조기 노령연금하고 연기연금에서 알아봤는데요. 그냥 저는 이 방송 사실 한 뭐 3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그냥 뭐 땡겨받은 거고 늦춰받는 거하고 뭐 차이 좀 있고 어느 게 좋을까 얘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외에 뭐 상담하시면서 혹시 알려줄 만한 좋은 팁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좀 일하다가 보니까 저희 사실 우리나라가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네. 소득이 좀 뒤늦게 이제 자료가 입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기연금을 받으셨던 분이 네. 그 소득 기준이 넘어가는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네. 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이러면은 연금을 환수를 했다가 안 했다, 환수를 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도 이제 복잡하시고 네. 저희 직원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기연금은 이제 굳이 뭐 신청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인 소급 시기에 받거나 또 뭐 가능하시면 연기도 좀 하시고 이러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까 그 했던 얘기 중에 잠깐 그 좀 놓친 게 있는데 그 어쨌든 조기 하는 게 좋을까 늦춰받는 게 좋을까 해서 뭐 네네. 여러 가지 방송들에서 보니까 딱 기준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략 몇 살 이전까지 사시면 일찍 받는 게 좋으시고 몇 살 이후까지 사시면 늦춰받는 게 좋다. 그런 대략적인 수치가 있나요? 그런 수치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험 소리적으로는 네. 있겠죠. 근데 그 제가 그 수치는 지금 조사는 못 해갖고요. 네.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명으로 봤을 때는 네. 보험 소리적으로는 좀 연기 같은 게 좀 유리한데, 네. 왜냐하면 뭐 가산율 자체가 네. 공정보다 조금 더 정책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개인마다 좀 다르십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봤어요. 예. 네, 실제로 숫자로 계산해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보통 한 70대 후반에서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라면 일찍 당겨서 받으셨던 분들이 좀 더 유리했고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을 감액률과 증액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네. 평균 수명보다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그렇죠. 뭐, 그 평균 수명이 항상 적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니까 한 80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그 이상까지 사실 거라면 조기에서 낮은 금액을 평생 받으시는 것보다 늦춰서 높은 금액을 평생 받으시는 것이 누적 금액으로 좀 유리한 구간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사실 이게 좀 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좀 그 경제 어떤 뭐 계층이나 뭐 사는 곳에 따라서 좀 평균 수명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서울도 구마다 평균 수명이 좀 달라요, 사실은. 네. 그럼 사는 곳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 사시든 관계없이 운동하시고요. 술 줄이시고 담배 끊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어쨌든 국민연금 제일 수익률을 좋죠. 최대할 수 있는 방법이죠. 슬비주님 하실 말씀.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연기연금을 내가 뭐 퇴직이 무조건 2년 뒤니까
뭐 2년만 해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 네네. 2년 후에 나 무조건 돈 안 벌 것 같아. 뭐 3년 후에 무조건 돈 안 벌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제 연금을 아직 안 받으셨으면 지금이라도 공단에 가셔서 5년으로 증액은 하실 수 있거든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시고 네. 네, 이렇게 한번 넓히셔서 뭐 선택지의 폭을 조금 더 넓히는 아.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딱 미리 늦춰놨다가 음. 당길 수는 있지만 당겨놨다가 늦추긴 또 어려워. 귀찮으니까. 네. 네. 당겨놨다가 늦추는 건 연금 받기 전까지는 뭐 여러 번 할 수 가능은 있지만 한데,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받아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고령이라도 갑자기 돈을 잘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그 뭐 신청을 하셔도 어차피 재지급 신청하시면 또 바로 다음 달부터 네. 받으시니까. 네. 자, 신청 관련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번으로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셔서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조금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기 노령연금과 그 다음에 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겠죠? 네.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댓글을 모아서 따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가장 중요한 노후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는 국민연금제도 전 국민이 가입하고 계신 건데요.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 되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좋아요와 구독, 알람 네.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월간 신중년 월간 신중년 유튜브 채널도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슬비 주임과 오정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